대구시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신속검사 카드 발급에 들어갔습니다. (2년을) 넘게 끌어온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이 결국 보류됐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사망자가 7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북 지역 대학생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에 나섰습니다. (41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경북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년을 넘게 끌어온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이 결국 보류됐습니다. 안동시 의회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3개 기관을 통합시킬 수 없다며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 즉 이마코와 안동축제관광재단을 한국정신문화재단으로 통합하는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을 놓고 안동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통합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설립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통폐합을 해서 정말 이 문화재단이 문화산업을 성공시키는데 그런데도 또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적인 한 문제가 없다면 의회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이마포 존치를 해야 됩니다. 존속시켜야 됩니다. 안동시는 법률상의 문제를 조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과연 이게 통폐합이 가능한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된다고 하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시와 시의회가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조례의 부적 교정을 해서 포괄승계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이마코가 이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 근거 찾는 것이 정신문화재단의 설립에 같이 합병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찾자는 것이고. 표결을 거쳐 전체 의원 18명 중 찬성 9표, 반대 7표, 기권 2표로 2년을 넘게 끌어온 안동시 통합문화재단 설립안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20일 구미 금호산 호텔에서 기념식을 열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앞장서온 유공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산의 이진배 씨와 포항의 박영자 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모두 20명이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한 이후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41번째를 맞게 됐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어긴 업소 15곳이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경찰 9군 공무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11일부터 17일까지 심야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 6곳과 주류 취급 금지를 어긴 업소 8곳, 기타 영업자 준수 사항을 위반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10일, 과태료 150만 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코로나19 7대 기본 수칙 중 제1수칙은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 받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2주간 확진자 발생 사례를 살펴보니 환자들이 진단검사를 하기 전 평균 1.4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많게는 4곳을 다녀가는 것으로 알려져 이 빠른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19 신속검사 카드 사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귀숙 대구시 감염병 관리과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속검사 카드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보건소 예약을 통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 안내하는 카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료기관에서 권고한 대상자가 무조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대구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현재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명령 대신에 유증상자를 가장 빨리 일선에서 살필 수 있는 의료계와 약국을 통해서 대구시 코로나 신속 검사 카드 사용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과 같이 강제적으로 검사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더 빠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건데, 그러면 권고 대상자는 이 증상이 있는 사람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권고 대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국을 방문해서 단순히 해열제를 구비했거나 이런 분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해열제만 구입하더라도 권고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필요로 하면은 의뢰를 해서 예약을 통해서 24시간에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신속 검사 카드를 시행하게 된 건 이 증상자가 검사 전에 여러 곳을 방문한다는 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신속 검사 카드를 시행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시는 이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유폰이나 서면 등의 간편 AS 발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더 간편한 의료 방법으로 의료기관 포함 약국까지 확대해서 신속검사 카드 사용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증상자의 검사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지금 행정 제재는 없습니다. 권고이고 검사에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명령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증상이 있으면 이제 설마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가족과 직장 동료를 위해서라도 보건소 콜센터 상담 및 예약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19 증상 자체가 일반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주요 증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평균 검사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최근 1일 평균 검사 건수는 8,500건 정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지만 이 증상자의 경우 빠른 검사가 중요하겠죠. 네, 끝으로 당부할 내용 있으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증상자 등 숨은 감염자가 많으므로 검사를 받아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귀숙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의 주무관이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목숨을 건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경북 지역 대학생들이 미얀마 유혈 진압 반대 챌린지에 나섰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이다영 위덕대 학생회장을 만나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위덕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다영입니다. 현재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며 이번 미얀마 유혈 진압 반대 챌린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미얀마에 대한 사실을 들었을 때는 이제 다른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저희가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계속 이 뉴스를 지켜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심하게 이 유혈 진압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린 아이까지도 이제 사살을 하고 있고 집안에 있는 학생들도 끌고 나와서 이렇게 사살을 하고 이렇게 있다는 걸 보았을 때 이 어떤 인류의 이거는 반하는 일이다.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이런 거를 목소리를 정말 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챌린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호소문 내용은 이 모든 사람들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이 세계 인권선언 제3조와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국제 인권 규약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위덕대학교의 건화 기념을 바탕으로 이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챌린지 진행 방식은 각 학교 본관 앞에서 이 호소문을 읽게 됩니다. 호소문을 읽고 다 같이 구호를 외친 뒤에 이 반대 의미로 세 손가락 들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 세 손가락 들기 챌린지를 한 뒤에 이 사진을 먼저 SNS에 게시를 하고 다음 이 챌린지를 이어받을 학교를 이제 지목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다른 학교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위덕대학교 다음은 영남신학대학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지금 학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챌린지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램지역에서 규탄 대회를 저희가 경북도청에서 진행을 했었고 이 다음으로 이 미얀마 유혈 진압 반대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얀마 유혈 진압 반대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학교를 계속 지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고 또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램 지역에서 규탄 대회가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경북에 있는 이 대학들을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 램 지역 교수가 이 이후로도 계속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논문 철회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북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다 모아서 국회로 가서 국회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 브리핑룸을 빌려서 이 규탄 대회를 한 번 더 전국 규탄 대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이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 5.18과 같이 이런 민주화 운동을 겪었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외면하게 된다면 우리도 또다시 이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어떤 방관자,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 또 역사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어떤 사회 문제나 역사 문제에 정말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구미 산동읍 쓰레기 매립장에서 5개월 만에 대형 화재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매립장 화재가 계속해서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안은 없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장. 지난 10일 매립장 내 야적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인력 130여 명과 소방차와 굴삭기 등 장비 46대를 동원해 밤낮으로 진화에 나선 끝에 3일 만에 간신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매립장 화재로 인한 유독성 물질을 가진 매캐한 연기들이 마을 쪽으로 날아들면서 인근 주민들은 병원에 실려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화재는 반대편으로 바람이 불어 연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적었지만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위험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 화재 이후 5번 화재까지 중간에도 2번의 그 화재 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 화재가 상시로 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정신적인 피해가 굉장히 겪고 있고요.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자연발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만 톤에 이르는 가연성 폐기물들이 야적장에 계속해서 쌓이면서 압력을 발생시키고 결국 내부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매립장 내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적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화재의 원인은 자연발화로 추정됩니다. 자연발화는 생활 폐기물과 근처 등의 가연성 물질이 대량으로 적재되었을 때 중심부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화재 예방으로는 폐기물을 대량으로 적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대해 구미시는 현재 소각시설로는 하루 230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감당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을 적치하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민간업체에 폐기물을 보내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6만여 톤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미시는 일부 폐기물들을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기 위해 올해 도비와 시비 등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며 장기적으로는 소각시설 증설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서는 약 700억 원 규모의 공사비와 함께 최소 5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주민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언제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하냐고 분통을 터뜨리며 구미시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동 임청각의 문화재 시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안동시는 임청각 주변 가옥을 철거하고 중앙선 철로와 자갈을 걷어냈습니다. 현재 임청각 건너 철도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옹벽 등 콘크리트 철거 공사를 진행합니다. 임청각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로 선생을 비롯해 아들, 손자 등 독립운동가 11명을 배출했습니다. 안동시는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임청각의 원형을 복구하고 주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경산시가 대추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경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30억 원을 들여 경산 대추지구를 지역 특화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산시는 지역에 대추 융복합관을 조성하고 대추를 활용한 미용 한방 소재를 개발하는 등 경산 대추를 브랜드로 만들어 대추 매출액과 농가 소득 등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수년째 상권이 쇠퇴하고 있는 경주 원도심 황호동에 청년들의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청년센터 청년고도가 들어섰습니다. 청년고도는 4층 규모로 작은 도서관과 창업 상담실, 휴게 공간, 공유 주방 등을 갖추고 있으며 39세 미만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263만여 명, 전체 인구의 5.1%에 이릅니다. 20명에 1명꼴이죠. 선천성 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의 3분의 1은 사고, 절반 이상은 질환이라는 후천적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장애인의 80%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보는 창 헬로티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